자,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집중 안 해서, 그러니까 집중 대충 하고도 될 수학이 아니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 해. 잘 듣고, 이제 이런 계산을 먼저 잘 해놓으면 나중에 두 번째 봤을 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자면 복습을 할게요. 간단하게 말로. 저희가 이제 또 말하지만 도형의 세 가지 정선면이다 이제 앞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점에서 몇 가지 배우고 이제 선도 배우고 면으로 들어와서 특별히 원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저희가 이 원이라는 거를 사실 중학생 때까지는 약간 뭐랄까 이런 게 어려운 말로 기하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걸 뭔가 좌표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도형에서 봤죠. 이 도형에서 뭐 넓이 구하고 둘레 구하고 얼마든지 원주각 구하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약간 요 근래부터 이 작업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좌표로 옮긴다는 거야. 이게 원래 어려운 말로 해석 기하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좌표에 옮겨서 어떤 x, y를 다루자는 거지. 그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법을 설명드렸고 이제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을 딱 드리면 곧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재훈아, 요 식 혹시 보이세요? 자, 혹시 요 식 중심의 좌표가 얼마예요? 1,1. 그치, 그리고 반지름은? 아래 루트 3. 자, 반지름은 루트 3 맞나요? 그쵸. 여러분 주의할 거는 오른쪽 자리가 반지름 제곱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루트를 씌워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다시 넣는 작업, 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들을 봤었고 특별히 기억나는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지름의 양끝점. 기억나세요? 시험 문제입니다. 지름의 양끝점을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에 배운 게 그 접한다. 기억나세요? 이제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이다라고 나오는 순간 원래 중심과 반지름 관계가 없잖아요. 자, 관계가 생깁니다. 갑자기. 그래서 식 만드는 거를 연습을 했다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야. 자, 사실 오늘 이제 수업 나간 페이지는 여기 140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사실 원래 제가 다른 학년 실제로 수업할 때는 원래 여기까지를 딱 한 번에 끊었었는데 일단 지난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어쩌면 이번 페이지는 좀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야. 알겠지? 자, 일단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73번입니다. 사실 제가 또 지난 시간부터 여기 원을요 자꾸 그 2차 함수랑 비교했잖아. 사실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공부할 당시에 많이 봤던 그런 유형이에요. 자, 어떤 유형이냐면 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요 식 보이시죠? 요 식. 자, 요 식도 원이에요. 선생님 제가 아는 모양이 아닌데요.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이니까 중심과 반지름 있을 거 아니야. 꺼내오세요. 그런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느낌에 이거 뭐 한 건지 아시겠어요? som이요. 이게 왜 원이지? 그치.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제가 보통 이제 하는 말 중에서 함수 때 이제 제가 뭐 표준형이다 이런 말 쓰는데 이게 이제 일반형이라고 불리는 어떤 모양이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는 어떤 식이었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는 이게 혹시 표준형인 거 아시죠? 예쁜 모양. 이유는 꼭지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전개하시면요. 이 식을 전개하시면 이렇게 해서 식이 좀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쵸? 이게 보통 제가 일반형이라 불리는 그 모양이에요. 그럼 자, 이렇게 전개되는 걸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사실 이렇게 이제 묶는 걸 연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제가 어쩌면 이 식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난 시간에 이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원에서는 예쁘다라고 부르잖아. 이 식을 뭐 한 거다?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자, 거꾸로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묶듯이 완전 제곱식으로 대신에 2번 하실 겁니다. 2번 해가지고 묶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를 할 줄 아는 친구는 그냥 이거 2번 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켜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묶는 작업을 2번 한다. 그러니까 X쪽에서 한 번, Y쪽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 내용도 새로울 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나 이런 것부터도 또 이제 기존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약간 보너스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사실 뭐 이미 약간 저거 빨리 하는 친구는 이것도 빨리 할 수 있긴 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것이 또 원이야. 앞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어떻게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색깔펜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 배울 때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 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지원아 뭐를 더해줘야 돼? 1을 더해줘야 되는 거 맞아? 이제 빌려 쓴 다음에 빼기 1. 자, 뒤에다 갚아줄게요. 근데 얘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치겠습니다. 별 문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제 여기 있는 y 가지고 이 작업을 하시는데 아마 이제 어떤 친구는 요렇게까지도 금방 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요렇게까지도. 같은 식 맞나요? 전개하시면. 그리고 뒤에 있는 플러스 1은 지금 안 건드렸잖아. 요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완전 제곱식이 되고 숫자끼리 더하신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쁘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를 할 줄 아는 친구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심과 반지름 꺼내보시면 되겠죠. 지난번 숙제를 했다면 중심과 반지름은 아주 쉽게 꺼낼 수가 있다. 정답은 1,-1, 반지름은 1이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274번 문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그러니까 같이 할만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같이 할까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기존 수업에서는 같이 했어요. 여기까지도. 뭐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까지가 어쩌면 약간 식 관련된 그런 컨셉입니다. 여기까지. 274번 한번 모양을 바꾸신 다음에 자, 중심과 반지름 한번 꺼내보세요. 이차함수 같은 거 두 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냥 가급적이면 바꾸세요. 그냥. 바꾸면 좋을 일이 많아요. 이 식보다 예쁘잖아요. 아시겠죠? 자, 요거 이제 한번 좀 고인물의 실력을 보이려면 사실 여러분 중에도 이거 가능한 친구 있잖아요. 요거 두 개 완전 음식 바꿀 수 있겠어요? 곧바로. 자, x 더하기 2의 제곱 하면 이거 나오죠. 근데 이제 뭐 빼줘야 될까? 소미야. 아마 이제 상상하시면 4가 생기니까 4를 빼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자, 얘네 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y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빼기 4는 안 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 더하면 마이너스 9거든요. 반대편 이항에서 결과적으로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좀 반지름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반지름은 3이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라인입니다. 일반형이 나올 수 있고 자 오른쪽 가보시면 이제 또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면 돼요.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278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고 2차 함수랑 비교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이번 문제는 일단 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K라는 문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짝이라는 숫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읽어보시면 이 문장에 밑줄 그어보실래요? 자 얘가 결론적으로 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문제예요. 다시 얘가 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 뜻과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2차 함수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보통 사실은 여기서는 초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혹시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비슷하게. 자, 지금 요 식이 있죠. 요 식. 자, 요 식이 2차 함수가 되도록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게 2차 함수가 되려면 재훈아 요 식이 2차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먼저 아세요?
뭐라고요? 음수. 뭐가 음수죠? 잘 들어. 자, 그리고 요 식이 2차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할까? 민서가? K가 2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는 뜻이 뭐냐면 2차식으로 만든 함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요 자리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 거 맞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조건 문제 기억나세요? 이런 조건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얘도 이제 K가 뭐냐에 따라 원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스럽게 풀어볼 건데 일단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 자 요거 방금 전에 배웠던 일반형 맞나? 왼쪽에 자 이거 예쁘게 먼저 바꿔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이 딱 나오잖아. 그냥 가급적이면 예쁘게 먼저 바꾸시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꿔보시면 아마 어떤 친구 중에는 이게 사실 이제 원이 되냐 마냐가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결국은 그 부분을 저희가 캐치해서 정답을 낼 겁니다. 자, 일단은 모양부터 한번 싹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 함수도 이렇게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원도 이제 가끔 나와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야. 자, 일단은 방금 전에 배웠던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좀 암산하겠습니다. 자, 빼기 4가 생기니까 빼기 6. 자, 반대편으로 이항을 해서 2K 더하기 6. 자, 이렇게로 나올까요? 조금 암산해 봤는데 괜찮아?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요게 원의 방정식인데 혹시 뭐가 느낌 오는 거 있어요? 이게 아직 원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K가 지금 있는 위치가 뭐냐면 이쪽에 있지. 그리고 이쪽은요, 지원아, 이쪽은 뭐가 나오는 자리지? 자, 반지름 나오는 자리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자리가 이제 소위 반지름이 나오는 자리인데 물론 반지름 제곱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뭐 항상 K가 뭐든 간에 다 괜찮을까요? 그럼 어때야 될까? 소미야, 느낌에 이 자리가 어떻게 돼야지 원이 될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음수면 어떻게 돼? 여기 자리가 음수면요. 이게 이제 루트를 딱 씌워버리면 우리가 허수란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허수는 일단 안 되거든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되겠지. 0은 어때요? 0이 돼도 반지름은 0 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의 조건은 뭐다? 어때야 돼요? 0보다는 커야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이제 외우자면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자리가 0보다 크다가 저의 기본 조건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저 자리가 양수가 아니면요 원이 못 됩니다. 이상한 얘기가 갑자기. 나중에 이제 기하라는 과목이 있어요. 기하 벡터. 그때 가면 이제 좀 다른 시리즈물들을 배워. 근데 이제 얘는 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제 이 자리가 0보다 크다라고 식을 정리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말고 28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80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컨셉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원이 될 곳은, 조건이 있는 곳은 사실 중심 쪽은 딱히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중심은 그냥 웬만하면 다 되잖아. 음수 괜찮고요. 근데 이 반지름 제곱자리 오른쪽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만족 안 되면 얘는 원이 아닙니다. 알겠지? 자, 280번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어떤 흐름을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수학이란 과목이 좀 괜찮은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해수욕장 가시면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와 진짜로 약간 그 흐름? 남학생들 게임 좋아하면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기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흐름을 타게 되면 좀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할 만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 책 만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짜임새를 중요시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혹시 제가 이 문제 고른 이유 아시겠어요?
혹시 이 문제 그 마지막에 부등식 뭐 나오세요? 그 혹시 마지막 부등식이 약간 위에처럼 이렇게 심플한 1차 부등식이 아닐 건데. 자, 280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일반형식을 예쁘게 자, 표준형으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자, 조금 암산을 할게요. 자,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4랑 1이 생기니까 5가 생기는 걸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5. 한 거를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요. 자, 저는 지금 암산하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다들 나오셨나요? 자, 여기 K는 숫자 같은 거예요. 여기 주인공 문자는 X, Y입니다. 알겠지? 자, 이 상태에서 원이 될 조건이 뭐라고요? 이 자리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즉, 뭐가 나온다? 이제 2차 부등식. 저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어요. 동일이. 위에처럼 1차 부등식이 나오면 너무 쉽잖아요. 2차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 오랜만인데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는 특별히 저희가 공식으로 만들었었나? 이렇게 해서 요 이제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식조김이 약간 벌어지는 모양이다 라고 소개드렸고요. 벌어지는 모양으로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것 또는 이거다. 얘보다는 작거나 또는 얘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내시는 문제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번 페이지는 마지막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 말이 딱 나오면 반지름 쪽에 조건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풀리면 어떡해요? 그럼 죄송한데 돌아가셔야 돼요. 가서 열심히 복습을 하고 다시 풀어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 떠먹여 주기를 바라지 말고 앞에 배웠잖아요. 복습을 하고 다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자 유형 8번이 역시나 이제 약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 만드는 문제예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데 자, 주어진 조건 보이세요?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이제 세 점을 지나는 원이다. 자, 얘네 세 개를 지난다.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2차 함수에도 이런 문제 있는 거 기억나세요? 사실 2차 함수에도 이렇게 주어지고 식 만들라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자리를요 원이 아니라 그냥 2차 함수로 딱 바꿔도 이게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예요. 중3 때도. 그럼 혹시 이런 문제 풀 때 얘 어떻게 풀었는 줄 아세요? 뼈대를 뭘로 세요?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풀 때는요 어쩌면 아무 세점이잖아. 어떤 중심이라던가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아무 세점을 주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배우기로 뼈대를 원래 우리가 보통 크게 두 가지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2차 함수에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아는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뼈대를 세울 때가 있잖아. 그쵸? 제가 지난번 숙제에서는 중심을 아는 경우는 그 중심으로 뼈대를 세워요. 그치? 근데 뭐 꼭지 모를 때가 있잖아. 이런 경우.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뼈대를 세웠냐면 이런 식의 일반형으로 뼈대를 세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 세 점을 지난다 나왔으니까 다 대입하는 거 맞나요? 다 대입하시면 A, B, C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배웠단 말이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세 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세 점을 지난다라고. 자, 그 뭔가 느낌 오지? 요거 지금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뼈대를 뭘로 세우자? 우리 방금 왼쪽에서 일반형 배웠죠. 자,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식의 뼈대를 세울 겁니다. 사실 풀이가 한 가지는 아닌데 어쩌면 첫 번째 풀이라 부를까? 첫 번째 풀이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식의 뼈대를 세울 건데 이 뼈대를요 방금 배웠던 일반형으로 뼈대를 좀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숙제처럼 세울 수는 없어요. 중심을 모르거든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요거 처음이라 이제 어려우실까봐 한번 제가 세워드릴 건데 자, 일반형 뼈대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A, B, C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 자리는 그냥 X제곱, Y제곱 쓰고요. 이제 뒤에 X, Y 개수부터 A, B, C 라고 쭉 한 줄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돼?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모양입니다. 왼쪽에 다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세 점을 대입하시면 A, B, C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한번 대입해서 구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느낌 오시죠? 아, 2차 함수랑 진짜 닮았네.
그러니까 뭔가 나는 매년 수업을 또 하잖아. 난 또 이제 예비 중3 애들 2차 함수를 또 해요. 그럼 또 느껴. 야, 똑같구나.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함수라는 게 원래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나면 이거를 공감할 날이 올 거예요. 뭔가 함수라는 게 문제 유형이라던가 나오는 스타일이 비슷하다라는 거지. 더 멀리 가더라. 중2 때면 1차 함수에도 뭐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1차 함수는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쉬운 함수야. 사실 뭐 너무 쉽죠. 걔는 뭐. 자, 여기 있는 세 점을 지나는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지금 힘들 거야, 이 친구도. 지금 저희는 수업하는데 혼자서 막 복습을 중3년 복습하고 있거든요. 하라고 했어요. 자, 대입해볼까 여러분들. 자, 0,0 대입하시면 C값 바로 나오죠. C값이 얼마다? 0 맞나요? 이런 식으로. 자,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4,0, 2,2를 대입하시면 A, B 나왔을 것 같아. 그치? 자, 물어볼까요? 지원아, A 혹시 뭐 나왔어? 혹시 A는 마사 나오셨나요? 마사. B는요? 0.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원래 이거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한데 잠시만요. 제가 만렙에 구경 좀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불편한 유형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있잖아. 똑같은 유형이 중3 2차 함수에 나와요. 제가 한번 보고 만약에 그런 유형이 없다고 치면 없네요. 이제 그냥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좀 진도를 빨리빨리 빼야 돼가지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좀 예고를 하자면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중3 때 이런 문제 기억나? 사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대입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가끔 여러분 중3 때 혹시 이런 식으로 세 점 나오면요. 혹시 이거 어떻게 기억나세요? 일단 요 세 점과 차이점 알겠어요? 여러분 얘네들은요 대입을 하면요 사실 이 경우는 요런 게 하나 딱 껴있잖아. 대입하면 진짜 금방 예뻐지거든. 특히 X쪽이 0일 때. 근데 여러분 얘는요 세 개 다 대입해봤자 뭐 지워지는 게 딱히 없죠. 그러니까 요런 게 특별하게 세 개를 줄 때가 있어. 혹시 이제 요런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도. 그럼 사실 이제 이 풀이 말고 좀 다른 어떤 아이디어로 좀 시계를 세우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희 교재에는 여기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할 때 그때는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 풀이들. 일단 이번 숙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예요? 142쪽까지. 어제는 자 여기 140쪽까지가 뭐냐면 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원은 사실 저게 다예요. 저 정도만 할 줄 알아도 대충 이제 원 뭐 할 줄 아네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원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3단원 책의 구성이 이래요. 자, 위에 제목 보시겠어요? 자, 위에 제목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제 원은 다 끝났어. 누구랑? 우리가 바로 앞에서 직선을 배우고 왔지. 선이랑. 이제 이런 친구들과 또 이제 관계를 같이 보는. 그러니까 이제 단원마다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원과 직선 궁금하잖아. 그렇죠? 이 책에는 없는데 만렙에 가시면 원과 점도 나와요. 이제 배운 것끼리 만나는 거예요. 뭐 원과 직선, 원과 점. 저희 얼마 전에 기억나? 점과 직선 맞잖아요. 점과 직선의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선면이 이제 만나는 내용부터 마지막에 나와요. 저희는 이제 오늘 요 위치 관계를 특히 얘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 자, 284번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요, 요게 일단 무슨 문제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판별식을 이용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 드릴 건데, 일단 문제만 보자면, 자, 요 원 있죠? 자, 요 원과 요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위치 관계를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봐봐. 원함계가 여기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 재훈아 위치 관계가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위치 관계라는 걸 한번 설명했죠. 위치 관계라는 건 사실 어쩌면 말 그대로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묻는 거예요. 어떠세요? 두 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난다. 이런 거 정답을 쓰라는 문제예요. 즉, 쟤네들을 그려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자, 안 만난다. 혹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지는데요. 자, 요런 성이 혹시 얘네들의 위치 관계는 뭘까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게 보이세요? 혹은 같은 말인데 접한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요런 위치 관계. 혹은 세 번째. 자, 요렇게 만남의 지원아. 얘네들은 위치 관계가 뭐예요? 자, 이거.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그 셋 중에 아마 하나일 거라는 거죠. 이해해? 자, 이거 말고 더 없잖아요. 혹시 뭐 제가 모르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무조건 셋 중 하나야. 원과 직선은 셋 중 하나인데 이 관계를 요 두 식을 줄 테니까 알아보세요. 그런 문제라고요. 어떻게 알아볼까? 라고 해서 원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프 문제잖아. 원래는 정말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보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그 방법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자, 한번 시범 보여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사실 이제 결국 이 풀이는 안 쓸 겁니다.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 위치 관계는 여러분들 그래프 문제야. 즉 여러분 사실은요. 시간 많으신 친구는 그래프 한번 그리신 다음에 눈으로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한번 그려볼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지나가면서 이 원도 그리는 거 말씀드렸죠. 그냥 그리시면 돼요. 중심과 반지름 꺼낼 줄 알잖아요. 중심의 좌표가 0,0이지. 반지름 루트 2잖아. 루트 1은 대략 1.4 얼마 정도 됩니다. 1.4 얼마 정도. 그건 상식 외우시면 좋아요. 1.414. 이 정도까지. 자,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까? 그러니까 너네가 오늘 컨셉 아닌가 봐요. 자, 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반지름이 루트 2 대략 1.4 얼마쯤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전부 다 있는 지금 이런 어떤 그래프를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릴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자, 여기 여러분들 요 직선 한번 그려볼게. 요거 그릴 때부터 절편 많이 쓰거든요. 자, x절편 1.5. 한 여기쯤이겠네. 1.5. y절편 마이너스 3. 여기쯤이죠.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어떤 관계로 보이세요?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정답은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제가 그린 거래요. 컴퓨터를 예쁘게 그리요. 그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점이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그려서 판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정확히 못 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그려보면 이건 두 점에서 만나는 문제예요. 이해돼? 그래서 어차피 첫 번째 원래는 그래프 문제야. 이 문제는. 근데 한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방법이라 이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떨어진 거는 보이겠지. 너무 그냥 확실하게 떨어지면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애매할 때는 애매해요. 이 사람인지라. 알겠지? 그럼 자, 두 번째, 세 번째 총 이제 두 가지 풀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두 가지 풀이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시겠죠? 자, 요거 말고 뭐 어떻게 알아봐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요거를 이제 원래 배우기 전에 이제 이게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혹시 이제 여기 사실 뭐 성훈이라던가 소민은 기억이 좀 안 나실 뭐 아마 안 배워서 혹은 옛날부터 기억 안 날 수 있고 민석이도 요 근래 복습을 안 했잖아. 안 할 수 있고 사실 여기 지원이랑 재훈이 정도는 얼마 전에 이제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유사한 얘기를 언제 해봤냐면요. 저 보세요. 혹시 앞에서 2차 함수랑 직선 가지고 위치 관계 확인했던 기억나세요? 자, 이 책, 자, 책 있는 친구는 일단 아마 솜이라는 책이 없을 건데 몇 쪽 가보시면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거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원을 안 배웠잖아요. 2차 함수요. 자, 몇 페이지냐면요. 저기 66쪽 67쪽 좋아. 67쪽 가보실래요? 67쪽에 315번. 자,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67쪽에 여기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누는 게. 자, 요 이차함수랑 요 직선이랑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걸 이용했냐면 기억나?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를 확인했단 말이야.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고 원래 사실 여기쯤 오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원래 첫 번째 풀이는 좀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이미 해본 거를 원으로 해라 이런 게거든요. 근데 이제 표정들을 보아하니 기억이 안 나거나 처음인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빠르게 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가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2차 함수가 원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제 2학년 올라가거나 2학기로 가도 이런 위치 관계 문제에서는 소위 판별식이라는 걸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판별식 쓰는 거를 좀 친해져야 돼.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그때 했던 얘기를 짤막하게 한 번 더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얘는요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직선과 위에 있는 요 두 원 사이에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즉 무슨 문제다? 이게 이제 함수 문제예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 문제야. 즉 그래프를 이제 그리신 다음에 이제 어쩌면 두 친구가 만나는 점이 있잖아. 만나는 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혹은 한 점 만나는지, 혹은 안 만나는지 이해돼? 어쩌면 위치 관계는 그래프 문제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 식을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방정식이라고 배웠지. 이 두 식을 섞는 게 연립이거든. 선생님 여기 연립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y 자리에다가 이걸 쏙 집어넣으면 대입법이잖아. 이걸 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연립을. 그리고 자 연립을 해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함수가 아니라 어떤 방정식이 돼버려요. 자, 즉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이게 뭐냐면 이제 함수랑 방정식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관계가 좀 있어요. 즉 이거를 연립을 분리하시면 다시 이 함수 두 개로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외우실 내용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수 그리고 함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얘네 둘 사이에 교점이란 게 존재하죠. 어떤 위치 관계도 지금 잘 들어. 너무 피곤해한다. 자, 위치 관계도 이 교점의 개수랑 관련된 문제예요.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그런 문제잖아. 근데 자 외우세요 이거는. 방정식에는 점이란 게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근이 있고 저희가 이제 실근 자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허수란 거 배워. 그거 말고 실수인 것만. 자 결론은요. 얘네 둘이가 초록색 어디가 초록색. 내 거 알고 있다. 자, 얘네 둘이가 같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제 여기 있는 교점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교점의 개수를 뭘로 알아보죠? 두 개를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이 실근의 개수로 알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즉 여기에서 실근이 두 개라면요. 이 교점이 두 개예요. 여기 실근이 한 개면 교점이 한 개고요. 실근이 없으면 교점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근의 개수는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게 소위 판별식이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2차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흐름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이 문제를 풀어보자면 자 일단 어렵다 외우세요. 순서를 첫 번째 연립하세요. 두 개를 딱 연립해서 시간계로 섞으신 다음에 이 식을 예쁘게 전개하세요.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를 하신 다음에 소위 이제 판별식이란 걸 구하셔야 돼요. 자, 판별식을 자, 까먹은 친구를 위해 자, b제곱 빼기 4ac라고 보통 구합니다. 요게 보통 저희가 a, b, c라고 하잖아요. 중3 때부터.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근의 공식이 루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제곱 마이너스 4a 를 하신 다음에 이 친구의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를 알아보셔야 돼요. 자, 계산해보시면 자, 여기 140이니까 양수겠네요. 그렇죠? 여기 양수란 말은 자, 이제 이 결론을 외우셔야 되는데 판별식이 양수란 말은 실근이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판별식이 0이란 말은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고요. 판별식이 음수란 말은 실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실근이 두 개란 말은 민서가 요거 교점 몇 개라는 얘기예요. 요 교점도 두 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알아오신 다음에 정답은 뭐 2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 행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밑에 285번 그리고 286번 자, 두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습니다. 자, 285번, 286번. 자, 이번 페이지는 위치 관계라는 내용입니다. 위치 관계는 원래는 그래프 문제인데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그래프를 저희가 기계를 쓸 게 아니라면 정확히 그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풀이가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미 한번 써먹었어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써먹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원래 첫 번째 풀이는 너네 이미 알지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도입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뭐 안 배운 친구도 있다고 하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게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함수에서 여러분 교점 만나는 점은요 연립했을 때 이 방정식의 실분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위치 관계는 다른 말로 교점의 개수거든. 몇 점 만나는지 실근의 개수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근의 개수는 이번에 신상인 판별식으로 알 수가 있다. 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학기에도 이런 느낌이 나오면 보통 판별식을 많이 써요. 연립해서 판별식. 285, 286. 자, 한번 해보셨나요? 보통 판별식을 D라고 많이 쓰거든. 모르는 식을 외우세요. 판별식이 양수면 실근이 2개라는 얘기예요.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이 1개라는 얘기예요. 판별식이 음수면 실근이 없습니다. 허근만 2개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285번. 자, 요거 혹시 지원아, 정답 혹시 얘는 위치 관계 뭘까? 혹시 여러분 이거 한 점에서 만들 나왔어요? 접한다 같은 말로 판별식이 0 나왔을 겁니다. 아시겠죠? 한 점 만난다. 자, 밑에 286 재훈아 풀어봤어? 아직이요. 자, 286번도 연립을 해서 똑같이 풀어보시면 혹시 민서가 뭐 나와요? 만나지 않는다. 이거 만나지 않는다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연립도 이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시간 끌리는 순간 이제 그만큼 시험 때 시간 부족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안 만난다. 자, 그런 방식이에요. 자, 한번 정리하자면 이 방법의 장점은 뭘까? 그 장단점이 약간 있어요. 장점은 익숙한 걸 쓰는 거예요. 물론 저 아직 안 익숙하게 하는 친구는 그냥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야. 원래는 이건 익숙한 방법이야. 이미 해봤고. 단점은요. 이제 어떤 게 단점이냐면요. 우리가 연립을 해야 되고 식을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이 정도는 좀 사실은 연립도 쉽고 식 정리 금방 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에 따라서 연립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요. 막 문자도 많고 막 복잡한. 자, 그럴 때는 계산이 복잡해져. 자, 그래서 지금부터 두 번째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위치 관계를 아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여기 써있죠.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오른쪽에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쳐보세요. 자, 이른바 얘는 보통 이제 이게 약간 거의 정식 명칭이긴 한데 거의 반정식 명칭이에요. 자, DR 판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특별히 원에서는 DR 판별법을 별표하는 식까지 사실 얘를 더 많이 씁니다. 사실 그냥 얘를 웬만하면 씁니다. 판별식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쓰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오른쪽에 자, 이거는 이제 위에도 나와 있긴 해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원과 직선은 무조건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자, 여기 DER 일단 뭔지부터 말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D는요. 뭘 말하냐면 자, 우리가 혹시 얼마 전에 혹시 D라는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D라는 문자를 보통 이럴 때 많이 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언제? 자,
디스턴스 약자인데 우리 보통 뭐 할 때 앞에서 D라고 쓰는 줄 아세요? 이게 보통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있죠. 자, 이거. 그때 저희가 이 공식 배울 당시에 보통 D라고 많이 쓴다라고 잠깐 지나가도 말한 적이 있어요. 이 D는 그 D입니다. 즉 저희는 지금부터 어떤 점과 어떤 선 사이의 거리 한계를 구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 점이 누구예요? 여러분 느낌에 이 점 볼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배우는 게 원이잖아. 무슨 점일까? 당연히. 원에는 어떤 점이 있어요? 중심이잖아요. 중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심과 요 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실 거예요. 다시 중심과 요 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실 거예요. 이 그림에다가 묘사하자면 여기 있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있죠. 요걸 제가 지금 편의상 D라고 부르는 중이에요. D. 그러니까 보통 원파트에서 D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걸 말합니다. 중심에서의 거리를 보통 D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는 거의. 자, 여기도 그럼 여기가 D겠죠? D. 여기는 요게 D겠죠? D. 이런 식으로 이제 D를 먼저 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 혹시 여러분들 이 R은 뭔지 아시죠? 이 R은 뭘까? 소리야. 반지름이겠지. 그리고 반지름은 딱히 구하는 게 아니죠. 꺼내는 거니까 바로 1초 만에 꺼내시면 되겠지. 자, 이 그림에 묘사해 드릴게요. 반지름은 자, 이런 걸 반지름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자, 이런 걸 반지름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이런 걸 반지름이라고 하죠. 자, 혹시 이거 두 개 가지고 판별될까요? 이 그림 보시면. 즉 이거 두 개 가지고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여러분 요거 위치 관계가 안 만나는 거지. 자, 지원아, 안 만날 때는 D가 길어요, R이 길어요? 여러분들 지금 방학 되면 안 피곤하실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참여 안 하면 성적이 수직 낙할 거야. 잘 듣고 항상 긴장하세요, 알겠죠? 자, D가 더 기네. 그치? 두 번째 그림, 자, 접할 때는 어때요? 두 개가? 똑같네. 이렇게. 세 번째, 두 점 할 때는 누가 더 길어요? R이 더 길죠. 그래서 이 DR 판정법으로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은 연립 같은 게 생략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산이 금방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D만 빨리 구할 줄 알면 R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판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288번입니다. 이번 문제도 위치 관계 문제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풀이를 한번 써볼게요. 자, 요 직선과 요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봐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D를 먼저 구해볼 건데, 자, D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는 암묵적으로 중심에서 거리를 말합니다. 자, 중심에서 요 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 다들 안 까먹었죠? 자, 공식이 있습니다. 자, 공식이 뭐였냐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암산할게요. 자, 5분의 절대값 씌우신 다음에 이 친구 이런 중심이 지금 2,1이거든요. 여기다가 2,1 대입하시면 요게 지금 D 맞나요, 여러분들? 자, 요게 지금 D입니다. D.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자면 자, 유리화도 가능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말하자면 너네가 비교할 때는 시장이 R이잖아, R. 그렇죠? R이 지금 루트 5죠. 루트 5. 요거랑 비교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유리화도 괜찮지만 이렇게도 많이 해요. 6을 여러분들이 루트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보시면 이게 그럼 대략 루트 7점인 거 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바꾸는 게 비교하기는 훨씬 편하다는 거지. 대소관계를. 자, 누가 더 길지? 인성아. 자, D가 더 길죠. 자, 그 말은 무슨 관계야? 안 만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판별하는 게 DR입니다. 얘는 별표 치고 앞으로 웬만하면 이걸 쓸 거예요. 얘는 심지어 관련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리 말할게 DR을 이용한 문제가 문제예요. 바로 다음 장에도 이제 DR 관련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 예를 들어 밑에 289번 문제 있지. 요거 한번 요 DR로 한번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 관계. 첫 번째 풀이는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익숙하지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계산에 따라서.
연립을 하고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풀이는 DR 판별법이라 불려요. 특별히 원이라 가능한 판별법입니다. 그래서 D라는 거는 이제 원의 중심에서 거리를 재시는 거고, 이제 R은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걔네 둘을 가지고도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자, 앞으로는 DR을 더 좋아한다 라고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해야 될 건 요 위치관계 파악을 좀 집에 가서 연습도 해보시고, 앞으로 사실 위치관계라는 걸 참 많이 봐요. 뭔가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항상 뭔가 궁금하잖아. 얘랑 나랑 관계가 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물어보니까 또 판별식은 사실 진짜 많이 씁니다. 판별식은 진짜 많이 써. 자, 289번입니다. 자,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D. 이제부터는 그냥 반사적으로 D 먼저 구하세요. 이런 위치관계 문제 나오면. D가 뭐라고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중심이 2,1이거든요.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유리화 하시면 루트 2 맞나요? D. 그리고 R 여기구나. R. 해서 구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R이 더 크단 말인 재훈아, 이거 무슨 관계일까? 여러분 상상해보시면, 혹은 상상이 안 되는 친구는 간단히 그려보세요. 얘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DR 판별법이라고 부를게요. 다음 장 볼래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92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 중에는 왔다 갔다 문제예요. 거꾸로 위치관계를 알려주고, 그때 뭐 K의 범위를 구해라. 보통 이렇게 세 개가 세트면입니다. 두 점 만나게 해줘, 한 점 만나게 해줘, 안 만나게 해줘. 자, 세 개 다 풀어볼게요. 자, 방금 앞장에서 했던 거를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문제. 그리고 왔다 갔다 문제는 또 말하지만 그냥 원래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두 점에서 만난다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풀이를 배웠어요. 판별식으로 풀 건지, 혹은 DR로 풀 건지. 자, 만약에 지원아 판별식으로 푼다고 치면 두 점 만나는 건 판별식이 뭐일겠죠? 0보다 클 때 만나? 만약에 얘를 DR로 푼다고 치면, 자, 이거는 소미야, 누가 더 커야 돼? 그쵸? 이제 두 가지 풀이가 있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푸세요.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연립도 쉬워요. 예쁘면 사실 연립이 예쁘면 판별식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앞으로 웬만하면 DR을 많이 쓴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292번. 292, 293, 294까지 그냥 세트 메뉴니까 다 한 번에 풀어보세요. 약간 오늘 숙제기 바쁠까? 저 하나 고민되는 게 있어. 원래 이제 오른쪽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지금 다음 주 금요일에 수업이 없잖아요. 이제 학원 방학입니다. 31일.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수요일 하면 일단 12월 끝이거든. 저에게 주어진 건 4번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저 이번 주 금요일에 보자. 24일? 어디 뭐 좋은 데 가세요? 성남가에서. 성당!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데 반성해야겠다. 진짜. 저도 종교인으로서. 저는 그 교회 안 가는 게 꽤 됐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일이. 자, 어쨌든, 자, 이 문제 풀어볼 건데, 자, DR 연습도 할 겸 DR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D라는 거는요, 루트. 여러분 아시죠? D 구할 때는 요식을 쓴다, 안 쓴다? 요식을 안 쓰고요. D 구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세요? 요렇게 식을 바꿔줘야 돼. 자, 요 일반형을 쓴다는 거. D 구해보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0,0 대입하시면 절대값 K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반지름은 루트 2죠.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자, 누가 더 커야 돼? 자, R이 더 커야 됩니다. 그쵸?
D 자리에다가 이 친구 대입하시고 R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대입하시면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그치? 자, 얘 한번 풀어볼 건데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시면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면서 이렇게 먼저 바뀔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어지는 게 절대값 부등식이에요. 절대값 부등식. 이걸 또 풀 줄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DR로 풀면 필연적으로 절대값 부등식이 나오고요. 이 문제를 판별식으로 풀어본 친구는 아마 2차 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순서가 걔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랜만인데 이 절대값 부등식도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모양이 존재하는데 약간 그 2차 부등식과 비슷해요. 이 부등호가 숫자 쪽이면 약간 가운데 몰리는 모양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292번의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고 가운데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자, D랑 R이 같을 때죠. 이때는 약간 요 정답을 약간 수정하시면 돼요. 즉 두 개가 같을 때니까 K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는 값이 나옵니다. 이건 딱 같을 때라서. 그리고 맨 밑에는 아시는 것처럼 D가 R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친구랑 반대 방향이 나와요. 방향으로 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세트 메뉴로 같이 쪼름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전부 다 이제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같을 때 가운데 몰리는 모양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그래서 이런 느낌. 할 수 있겠어요? 자, 표정들이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 자, 밑에 문제. 좋아, 마음 바꿔먹었다. 일단 오늘 원래 오른쪽 라인은 일단은 제가 좀 숙제를 수정을 할게요. 오른쪽 라인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자, 밑에 295부터 세 문제 있죠.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시험에도. 이제 거꾸로 알려주는 거지. 나 두 점에서 만나는데 라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밑에 거 풀 때는 한번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보이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할 때는 뭘로 해요? 아무거나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을 위해서라면 골고루 해보세요. 재미로. 이거 할 때는 판별식, 이거 할 때는 DR.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성장하겠죠.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볼 시간 드리고 오른쪽 아까 시간이 54분. 혹시 여러분 질문, 오늘 숙제검사 뭔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훔치는 거지. 너는 금요일도 봤는데 그렇게 벌써부터 솔직히 이번 숙제 좀 할만했잖아. 지훈아 인정? 헷갈렸어요. 오른쪽까지 하고 싶은데. 왜냐면 사실 그래 예뻐.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무조건 목요일까지 원을 끝내고 싶어요. 이걸 4번 가는 건 조금 약간 조금 가성비가 떨어져. 그러니까 4번 정도 분량은 한 3번 정도면 끝나긴 해.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아까 말했잖아. 오늘 첫 번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써야 돼요. 그 일반형은 그냥 같이 써도 괜찮은데 그걸 안 한 바람에 지금 꼬였어. 이거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딱 여기 깔끔하게 끝나는데. 에이. 다음 시간에 이걸 다 한다. 그래. 좋아. 수배 어떻게 할까? 너가 하라면 할게. 더 하자고? 하지 말자고. 네. 어려운데 어려워. 자, 그럼 이 문제 제가 한 번 더 시범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남은 시간 숙제 검사하고 제가 어떻게 한번 잘 준비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근데 어쨌든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도 잘 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 문제도 자, 여기 있는 원과 요 직선에 K라는 문자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위치 관계를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판별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재훈아, 두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이 뭐일 때라고요? 자, 판별식으로 풀겠습니다. 판별식이 뭐일 때요? 그럴 때. 아, 상할 때. 뭐보다 대상이 있을 거예요.
판별식은 R을 안 쓰죠. 저는 이제 DR 말고 판별식으로 푸는 첫 번째 부류. 판별식의 소미가 뭐일 때라고? 소미 저랑도 안 했는데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일 때 맞나? 세 번째는 판별식이 음수일 때. 그러니까 너네 이번에 이게 새로 합류한 친구들도 있잖아. 여러분이 진짜 뭐 저랑 오래 했다고 성적이 잘 나오면 제가 막 1등 가서 되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열심히 쓰는 친구는 결국 성적이 나와.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세 가지고, 자, 먼저 연립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쓰기 전에 순서는 뭐냐면 연립을 먼저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쭉 전개해 보시면요. 저는 암산할게요. 5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은 0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을 정리부터 하세요. 그 다음 요 2차 방정식에 소위 판별식이란 걸 바로 구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판별식이에요. 그치? 요거 한번 식을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20이 나옵니다. 판별식을 구하신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판별식이 뭐다? 판별식이 양수일 때입니다. 그쵸? 자,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4를 나누시면요. 이렇게가 되고, 여러분, 요것도 인수분해 가능한 거 아시죠? 억지로. 어떻게 하죠? 루트를 이용하시면 합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요것도 배우고 왔잖아요. 이제 강제로 가능합니다. 하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가운데 몰리는 모양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요 판별식이 0일 때거든요. 요 자리가 0일 때로 바뀐 거니까 이제 K 값이 나오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보통 접할 때는 K 값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요 고등어 방향이 요쪽일 때거든. 판별식이 양수일 때니까. 그래서 요거의 반대 방향이 나와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다.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으로 나와서 정답이 총 3개가 한 세트다라는 거지. 위에랑 정답은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문제 풀 때 판별식으로 갈 친구는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돼요. 저렇게 갈 친구는 이제 절대값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약간 한쪽이 안 되는 친구는 이제 되는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오늘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요, 죄송한데 한 5분 뒤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숙제를 조정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원래 계획대로 못했어요. 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소화 못할까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미리 말하면 숙제가 아니에요. 이 오른쪽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또 관련 문제야. 이런 위치 관계 관련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몇 가지 문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남은 시간 이제 지난번 숙제 검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민석이 뒤에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요거 왜 하나 나왔지? 아, 헤딩 나왔구나. 자, 일단은 영상은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